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아, 그 사람 참 깊이가 느껴진다. 무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가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기가 바로 이때예요. 네, 우리 협성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채플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게 되는데, 그냥 이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는 주간이랬는데, 설교 대신 여러분들 좀 고민이나 아니면 그 질문 사항들을 가지고 잠깐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목사로서의 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물론 뭐 고민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대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목사로서 뭐 상담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드리는 그냥 자그마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동기들, 그러니까 제 대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제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이렇게 자기 과하고 다른 직업들이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그런 얘기들 할 때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처럼 그 신학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왔거든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과를 정하실 때 대부분 그러실 텐데, 과를 정할 때 나는 이 과를 공부해야 되겠어. 나중에 뭐가 돼야 되겠어 라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마음을 먹고 과를 정하는 경우가 아마 거의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뭔가를 하고 또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할 때 학과 전공은 사실 거의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대학교 4학년 끝날 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사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이 전공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런 막연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지금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게 이제 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과하고 진로를 너무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강박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전공을 하는 거고 이 전공을 꼭 살리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길은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 거를 놓고 지나치게 고민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전공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과에 계시든 간에 전혀 내가 앞으로 했을 진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지금 여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태도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간에 사실은 결정적인 건 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태도가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에서의 성공이라면 성공, 아니면 보람이라면 보람, 이런 것과 관련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크게 과하고 연공에서 전공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래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미래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일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답변으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테크닉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계속 쌓는 일들, 스펙을 쌓는 일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딴다는 거나 그런 걸 많이 이제 쌓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것도 필수적인 요소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그거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더 나를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업을 잡는 데도 유리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대학 생활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가장 처음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은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많기 때문에 낭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도 젊음의 시간, 요때라고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생 활동을 어떻게 낭비를 잘 하고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뭐 50년 넘는 인생들, 50년이 아니라 뭐 60년 넘는 인생들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 시간을 뭐 다음 직장을 얻기 위한 단계로만 생각한다는 것도 너무 좀 약간 아쉽고 불행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스펙을 쌓거나 아니면 뭐 뭘 더 외워가지고 조금 더 내 자격을 뭐 이렇게 나를 예를 들자면 어떤 수준, 이 세상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점점 높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위로 쌓기보다는 좀 아래로 깊어지는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하는 게 앞으로의 인생으로나 또는 실제적으로 그 직업을 찾는 일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예술적인 소양을 높인다거나 문학적인 소양을 높인다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늘리는 것들이 앞으로에 훨씬 더 유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전공 서적 말고도 책들을 많이 읽고, 예를 들자면 뭐 문학을 많이 읽는다든가 아니면 음악이나 뭐 미술에 대한 조예를 좀 공부를 해서 얻는다든가, 대개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나를 또 이제 뭐 어떤 실용적인 책보다는 교양을 쌓는 인문학적인 책들, 문학적인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서 나를 좀 깊이 만들면, 그건 분명하게 남은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누군가에게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잔 지식이 많거나 머릿속에 아는 게 많다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아, 그 사람 참 깊이가 느껴진다,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위가 느껴진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기가 바로 요때예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그게 실제로 그렇게 그것이 얻어진 사람들이 훨씬 나중에 뭐 면접을 보든 아니면 만나게 되든 간에 훨씬 더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들도, 남은 60년 인생도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시고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직업을, 구체적인 일을 쌓기 위한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나를 좀 풍부하게 만들고 나를 넓히고 깊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취업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또 연애에 대한 질문도 소소하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날씨도 좋고 연애하기 좋은 날씨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연애나 결혼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인생에 있어서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옵션 중에 한 옵션이죠. 그러니까 연애라는 옵션도 들어있고 결혼이라는 옵션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강박처럼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부질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연애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다른 형태의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흔히 말하는 연애 감정보다. 사실은 뭐 일단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굳이 관심을 안 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으로 이제 연애에 대해서, 연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큰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애는 인간관계를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제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연애를 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좋은 그런 게 연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바닥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연애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바닥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험치가 연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돌이켜보고 곱씹어보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는 게 연애라는 장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연애라는 게 여러 면에서 좋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나를 좀 더 발전시키거나 나를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연애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연애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난다,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을 고르고 좋은 사람을 만날까? 그게 외적인 기준이든 내적인 기준이든 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기적인 기준을 깨는 것부터 연애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와요.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난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무리하게 되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제일 좋은 길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단히 나를 좋은 사람을 만들고 배려심 깊고 예의 깊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나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랑이라는 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실패의 요인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저는 많이 사랑해라. 그게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잡다하게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뭐랄까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젊을 때 많이 사랑하시면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또 서로를 두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은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제 친구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의 병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도 많이, 제 친한 친구도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으로도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도 제가 많이 봐요. 또 보면서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많고, 아니면 여전히 그런 걸로 이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한데, 굉장히 요즘 세대에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용기를 내고 마음을 밝게 먹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말 힘든 세상이라는 얘기겠죠. 모르겠어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은 용기를 내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용기냐면, 뭔가 좀 내 지금에 있는 삶이나 아니면 내 지금에 있는 이 터전을 벗어나려고 하는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권위라든가 좀 그런 것에서 좀 이렇게 일탈할 수 있는 용기를 내봐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예를 들면 기초적이고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 같은 거죠. 부모의 권위 같은 데서로부터, 부모의 명령이나 부모의 권위로부터, 혹은 뭐 부모가 아니라 그게 교수든 선생이든 누구든 간에 그런 것으로 좀 일탈해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 훨씬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너무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좀 용기를 내보고 한번 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하지 못할 이유보다는 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있으면 한번 해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몸을 쓰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의외로 땀을 흘리면 실제로 사람의 영혼하고 이 몸은 정말 연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땀을 흘리는 일들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게 몸을 좀 움직이게 되면 의외로 고통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봐요. 잡생각도 없어지고, 산을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아서 하든지, 그렇게 좀 땀을 흘리는 일들을 하는 것도 훨씬 그런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긴 합니다. 좀 약간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좀 산만해지긴 했는데, 하여튼 땀을 흘리는 일들은 꼭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습니다. 성에 대한 고민.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 성에 대한 고민이나 성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건 사실 여러분이 성이니까 책임 있게 행동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책임이라는 게 뭐냐에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성생활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뭐 성생활도 구체적인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는가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하거나 연애할 때 나의 이기심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물론 나도 좋지만 같이 상대방이 서로 같이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의 태도가 모든 생활들, 성생활을 포함한 모든 연애 생활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또 나의 안정감이나 행복을 위해서만 연애 생활이 진행된다면 그 이기적인 연애 생활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행복을 고려하고 그것이 무슨 연애 생활이든 성생활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 속에서 조금 더 서로 노력한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내가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한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런 말들을 서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방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거나 안 좋았을 때 그걸 어떻게 서로 얘기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화내지 않고 혹은 자존심을 상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두 사람이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방법들 속에서 서로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나눠야만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만큼 무모한 일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알아서 짐작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큼 또 무례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연애 감정이든 뭐 성관계에 있어서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서로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이제 나누시고,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것만큼 좀 너무 일상적인, 너무 상투적인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좀 배려하고 서로의 행복과 공동의 기쁨, 공동의 쾌락, 공동의 사람들을 좀 더 영위하려고 노력하다면 연애 생활들이 재밌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성생활도 포함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게 잘 배려하시면서 뭐든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학창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55이 됐으니까, 뭐 생각해보면 그게 한 25년 전 얘기일 거야. 20년 전도 훨씬 지난 얘기일 텐데, 대학 생활에서 딱 떠오르는 건 이상하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것들, 교과목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인상 깊게 읽었던 책들이나 인상 깊었던 만남들, 이런 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도 해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대에는 아무래도 취업 걱정이 지금보다는 덜한 시대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시대에 기억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너무 지금 걱정거리가 많고 이럴 텐데, 한 25년쯤 지난 다음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읽었던 교과목이 아닌 책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 이런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몇 권 읽었던 책들이 평생에 대해 생각을 결정지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든 사람이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책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만나고 그런 책들을 만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성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그것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사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성공하면 살까에 대해서는 별로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한에서만 저는 그게 좀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언제나 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말씀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면 별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기쁨 속에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그런 답변이라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귀중한 만남들, 또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남들을 좀 찾아가시면서 좀 이 대학 생활을 좀 이끄시고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협성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하게 사실은 뭐 여러분이 크게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이런 편안한 채플도 한번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까지도 건강하시고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프지 마시고 재미나게 이번 학기도 잘 또 의미 있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